어젯밤 71세 남성이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족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멀쩡해 보였고 특별한 건강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 그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70세를 넘기면 밤에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에 조용히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취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겉보기엔 사소하고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과 수명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습관들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을 지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매일 아침 더 건강하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습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밤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자 실제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잠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 늦은 밤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 70세 이후에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취침 습관 중 하나는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수면의 질, 심장 건강, 그리고 야간 돌연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는 밤늦게 배부르게 먹고도 푹 잘 수 있었지만 이제 7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며 음식을 분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수면방해, 혈압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수면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혹시 한밤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어서 깨어난 경험이 있다면 늦은 저녁 식사 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깊고 회복력 있는 잠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소화하느라 바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에서는 위산이 생성되고 장에서는 과하게 일을 하고 심장 박동은 낮아져야 할 시간에 오히려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그 결과 얕고 불안정한 수면 상태가 이어지고 야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무거운 파스타나 기름진 햄버거 같은 야식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먹고 나서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막상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속쓰림, 기침, 심지어는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잠에서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GERD, 이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기관과 목 근육이 약해져 흡인성 폐렴이라는 위험한 폐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은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늦은 밤 식사는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습관은 밤사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침 서너 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잠들기 전 간단한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줌, 소량의 과일, 따뜻한 허브차처럼 부담 없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음식은 오히려 숙면을 돕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몸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야간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이고 더 깊고 건강한 수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진짜로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습관 2.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특히 밤 시간대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자주 화장실 때문에 깨는 편이라면 저녁 시간에 마시는 물의 양을 다시 생각해 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수면 방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습관은 낙상 위험, 심장 문제, 인지 기능 저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방광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소변을 오래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방광 근육이 약해지며 신장은 밤에도 계속 소변을 걸러냅니다. 이 때문에 잠들기 전 물이나 차, 주스 등을 한 잔만 마셔도 밤중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저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 갑자기 요의로 깨어나 서둘러 일어나려는 순간 몸이 아직 자세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저혈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실신까지도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증상은 많은 노인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경험하고 있으며 밤 시간대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화장실 방문이 골절, 머리 부상,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밤중에 자주 깨는 증상, 즉 별표 야간요, 노크투리아, 별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잠에서 깨어 불을 켜면 뇌는 아침이 왔다고 착각하게 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받게 됩니다. 이런 수면 방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노인들은 치매나 기억력 저하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수분 섭취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점차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목이 마르면 한 모금씩 가볍게 마시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커피나 홍차 등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신다면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강화하기 때문에 밤중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의 팁, 숨겨진 수분 섭취원도 체크해 보세요. 국물 음식, 수분이 많은 과일, 특정 약물도 몸에 수분을 쌓이게 만들고 밤에 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의도적인 조절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야간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라면 아래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습관 3.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자는 것. 포근하고 따뜻한 침실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자야 잘 잘 수 있다고 믿고 난방을 높이거나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따뜻한 환경에서 자는 것이 심장 질환, 탈수,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땀을 통해 열을 방출하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 중에 체온이 쉽게 올라가고 몸이 과열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심장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심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땀에 젖어 깨거나 몸이 뒤척이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이건 몸이 과열되어 열을 조절하려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탈수 위험이 높아지고 갈증을 못 느끼더라도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해지며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4세의 퇴직자 정호 씨는 잠들기 전 침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방 온도는 항상 따뜻하게 별표 섭씨 약 24도, 화씨 75도, 별표로 유지하고 두꺼운 이불을 꼭 덮고 자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수면 환경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은 몸이 필요한 회복 단계인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차가운 방은 오히려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기억력 향상, 면역 기능 강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시원한 환경에서 자는 어르신들은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고 집중력도 더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섭씨 15도에서 19도, 화씨 60에서 67도 사이를 권장합니다. 만약 그 온도가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열을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 면 소재 이불을 겹겹이 덮는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잠옷을 입는 것도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창문을 조금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거나 작은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이 내려갈 뿐 아니라 공기질도 좋아져서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심혈관 부담을 줄이고 깊은 수면을 돕고 아침에 더 개운하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무심코 하고 있는 그러나 특히 위험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습관 4. 잘못된 자세로 잠자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에 어떤 자세로 누워 자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면 됐지 뭐 라고 여기기 쉽죠.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수면 자세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호흡장애, 혈액순환 저하, 심지어 심부전이나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무심코 건강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잠들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 탄력, 폐 기능, 혈액순환 모두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장시간 나쁜 자세로 누워 있으면 공기 흐름이 제한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며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더 나아가 수면 중 심장에 부담이 가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노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의 연조직이 뒤로 떨어지며 기도를 막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심장병, 고혈압, 심정지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6세의 영호 씨는 늘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그가 몇 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갑자기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마다 피곤하고 두통이 생기고 낮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의 수면 자세가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 있었고 매일 밤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잘못된 자세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자는 자세는 심장에 압박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폐나 다리에 체액이 쌓여 장기적으로 우렬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가장 추천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해주며 소화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또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께는 왼쪽으로 자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는 동안 자꾸 자세가 바뀌는 게 걱정이라면 옆으로 눕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바디필로우를 사용해 보세요. 또 머리를 살짝 높여주는 베개를 사용하면 기도를 더 잘 열어주어 호흡이 원활해집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 정렬이 유지되고 허리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처럼 단순히 수면 자세 하나만 바꿔도 호흡, 순환,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밤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더 상쾌하게 깨어나고 싶은 분들께 이 조정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보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취침 습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너무 따뜻한 수면 환경, 그리고 잘못된 수면 자세. 겉보기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4가지 습관은 심장 건강, 수면의 질,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조용히 그러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들은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더 나은 수면, 건강한 아침,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당신의 일상에 해당되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밤마다 자주 깨어나시나요? 잠든 후 땀이 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셨던 적 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무심코 등을 대고 자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별표 알아차리는 것 별표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면 그 다음엔 바꾸기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작은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 습관을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겨 보거나 방 온도를 낮춰 보거나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점 중 하나와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